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시를 비롯해 자치단체마다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공용 전기차를 일부는 폐차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가 옛 진주법원과 검찰터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해상 양식장에서는 수온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수온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휴가철 생활쓰레기는 평소의 5배, 많게는 9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소수 의견, 오늘은 생활쓰레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창원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약 5천만 원씩에 구입한 공용 전기차를 일부는 폐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전기차 블루온입니다. 가득 충전한 뒤 시동을 켜고 5분 정도 지나자 전기량이 금세 15%나 소모됩니다. 한 번 충전하면 60km를 달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0km도 못 가 멈춰서기 십상입니다. 최근에는 전기 케이블 한 개를 바꾸는 데만 5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10에서 20km가 남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 정도면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갑자기 게이지가 빨리 달고. 창원시가 구입한 블루온 41대 가운데 6대는 이미 폐차됐습니다. 방전이 자주 발생하면서 차값 5천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터리 교체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배터리니까 배터리 색을 갈아야 되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창원시가 지난 2011년부터 공용차 전용으로 구입한 전기차는 블루온을 포함해 4개 차 중에 모두 165대, 구입 예산만 68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레이와 스파크, 소울 등 나머지 전기차 모델의 충전율도 떨어지고 유지 비용은 일반 차량보다 2배 넘게 든다는 점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기능만 향상시켜 주행 거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부작용은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전기차 기능과 인프라는 개선하지 않고 사용 대수 늘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 전문가 양성 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못하다 보니까 보급에만 촉진하다 보니까 올해 말 벌써 10만 대 누적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4만 8천여 대. 그런데도 환경부는 올해 관공서와 민간에 3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 5만 대를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낡고 좁은 건물 탓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 지역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옛 진주법원과 검찰터로 이전 방침을 정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 지역 대학입니다. 내부 곳곳에 비가 샌 흔적이 선명합니다. 전기 합선이 우려돼 일부 공간은 아예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전기 부분, 위험한 부분 되놓으니까 차단을 하고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학습 환경 또한 너무나 열악합니다.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시험 기간에 학생들은 이처럼 좁은 복도와 계단에 촘촘히 앉아 공부를 해왔습니다. 휴게 시설은 각층 화장실 앞 소파 3개가 전부입니다. 학생 수가 3,600여 명에 이르는데 주차 공간은 고작 20여 대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본대는 최근 진주내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이전 희망지는 옛 진주법원과 검찰청 터로 현재 교육부에 이전 신청도 해놨습니다. 그러나 해당 터의 일부는 경남과기대가 취업창업센터로 활용하기로 해 대학 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대가 이전의 내건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액 국비로 대학을 이전할 것과 올 연말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현재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다른 지역 이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어른들께서 나셔서 가지고 방송대가 보존돼서 좋은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정말로 소망입니다.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은 늦깎이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크고 화려한 캠퍼스가 아니라 최소한의 학습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지역 대학과 진주시의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3도 이상 오르며 매우 덥겠는데요. 여기에 쨍쨍한 햇빛까지 더해져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4도, 김해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3도, 양산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3도, 사천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4도, 합천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내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특히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적게는 평소의 5배, 많게는 9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서 생활 쓰레기 문제를 소수 의견이 짚어봤습니다. 여름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외로 이제 활동을 나가게 되면 일회용품이나 뭐 또 가서 사 먹거나 뭐 해변에서 놀거나 할 때는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5배, 9배 정도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일을 정해놓고 전 지역을 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 수거가 다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취일 수도 있고 하면 쓰레기 불편에 대한 통행이나 이런 데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일 크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의성에 쓰레기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뉴스에서 볼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가서 보게 되면 한 200m, 300m 밑에서 멀리서 산이 보입니다. 2018년 중국에서 플라스틱 반입을 금지시키면서 저희 나라에 쓰레기 대란이 왔었는데요. 전국에 235개 지역에 120만 톤 정도의 쓰레기산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신규 매립지를 새로 건설하는 것도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기존 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거든요. 외국인들도 정말 놀랄 정도로 저희 배달 문화가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배달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그 일회용 쓰레기에 대한 규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빨대로 바꿔서 정말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일회용 용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숍에 사용하는 컵 재활용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 용기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이 나오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빨대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강력한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과 시민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또 기술 개발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더 크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저희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환경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심각성을 알리고 그러니까 느끼기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그냥 보여주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 재활용 처리하는 장소를 주기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 삶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MBC 축구 꿈나무 여름 대축제 개막 경기가 오늘 오후 남해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설명회가 오늘 오후 통영시 산양읍 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자연보호 사천시 협의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이 오늘 오전 사천시 곤명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2019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시상식이 오늘 오전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 테마파크가 부산 기장군에 문을 연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야구 테마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야구 명예전당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부산 기장군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야구장입니다. 현대식 잔디 야구장 4개와 리틀 야구장, 소프트볼 경기장까지 짓는데 300여 원이 들었습니다. 야구 테마파크로 불리는 이곳의 핵심 시설은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대한민국 야구 115년 역사를 집대성한 야구 박물관을 부산에 짓는 사업입니다. 야구장 바로 앞에 평탄 작업까지 마친 명예의 전당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은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올해 개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공터로 남아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시와 기장군, KBO는 3자 협약을 맺고 부산시가 건립 비용을, 기장군이 부지를, KBO가 운영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예의 전당 운영비가 연간 2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입장료 수입 정도로는 운영비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KBO는 부산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박물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얼마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추가적인 그 설비나 비용 계속 추가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시는 땅도 내놓고 건물도 지어주는데 운영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원 같은 건 해주지 말고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독립체산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해가지고 부산시와 기장군, KBO는 운영비 부담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관은커녕 첫 삽도 뜨기 전에 운영 적자 무서워서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못 짓겠다는 KBO. 대한민국 재벌 기업 10대 구단으로 구성된 KBO가 지난해 선수 연봉으로 지출한 돈은 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해상 양식장에서는 고수온이나 냉수대와 같은 수온 변화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민들이 손쉽게 수온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 후포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자 방어와 우럭을 기르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나타납니다. 소형 안테나가 설치된 부표를 끌어올리자 수온 측정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최대 50m까지 수신별로 측정된 수온은 사물 인터넷 통신을 통해 10km 떨어진 육상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 당국으로부터 일정한 지점의 표충 수온 정보만 얻을 수 있었던 어민들은 자기 어장의 수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치마식 어장 같은 경우에는 수온 변화에 민감한 어종들을 수신별로 맞춰서 수온 변화에 따라서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수온 측정은 배를 타고 나가서 하거나 수억 원대의 대형 관측 부표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북어업기술센터와 포스텍이 공동 개발한 이 장비는 설치가 쉬운 데다 비용도 100만 원대에 불과해 어민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망은 기존의 기간 통신망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무료 비면허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료 부담 없이 무료로 데이터를 수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감지기를 추가해 어민들이 해양 오염과 적조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수온 센서에다가 그 pH 센서라든지 아니면 용존산소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다양한 해양 그 수질 환경을 어민들한테 그 정부 제공함으로써 해상 양식장에도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정부에 수출 애로 상담센터 관세사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경남도가 개설한 일본 수출 애로 상담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를 지원하고 소재 부품 실증 예산을 도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도는 오늘부터 경남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일본 수출 애로 상담센터를 가동합니다. 앞선 소식과 관련해 경상남도와 시군도 공조를 강화합니다. 도는 오늘 문승욱 경제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지난 3일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논의한 예산, 세제, 금융지원 등 정부 대응 방안을 공유합니다. 도는 또 시군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대응 방안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도는 시군 대응 추경 예산과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남 제조업이 부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항공산업 국제 공동개발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남연구원은 민선 7기 1주년 변화와 성과 그리고 과제를 담은 정책지 경남발전에서 기계장비 산업의 소재와 생산품의 기능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연구와 전기차 부품 생산, LNG선과 특수선 제조기술 고도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경남 항공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제 공동개발을 통한 중형 민항기 시장 진출도 제안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도 선관위 3명과 시, 군구 선관위별 1명 내지 2명씩 모두 28명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총선 이후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선거법 안내와 위법 행위 예방 단속 업무를 담당합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일 저녁 거제시 사등면 간이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남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3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주변 폐쇄회로 화면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지난 3일 저녁 창원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A씨는 유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구급대가 구조한 신생아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에 대해 정부 합동 일제 단속을 합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227개의 단속반을 꾸려 매주 2번 남은 음식물 급여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잔반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휴양지인 거제 저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가운데 거제시가 유람선사 선정 등 개방 준비에 분주합니다. 거제시는 9월 시범 개방을 앞두고 조만간 저도를 오갈 유람선 운항 사업자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관광 해설사와 안내요원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9월 개방은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산책로와 전망대, 모래해변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을 뺀 주 5일 하루 2차례 탐방객 600명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해안을 휴가지로 추천했습니다. 거제는 병대도 전망대와 구조라 전망테크, 통영은 사량도, 다라 전망대,
남해는 다랭이 마을과 상주 은모래비치 등을 갖추고 있으며 거제와 남해를 잇는 해안 경관도로는 총 164km로 6개 시군에 걸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도는 포털 사이트에서 남해안 관광 루트의 통합 브랜드 남파랑을 검색하면 남해안에 숨겨진 명소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생과일 같은 식물류를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지 품목으로는 사과와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과 고추와 토마토, 푸콩 등 신선 열매채소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가져왔을 경우 입국장에 있는 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